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지시에 위치한 회전 교차로의 폭이 좁다 보니 대형차들이 원활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 정류소까지 설치돼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당진시의회의 2014년 시정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당진시가 버스 안내표지판을 LED 안내표지판으로 교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당진시 족구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주변 지역 일부 초중고교가 지진으로부터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는 15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안군 황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비호와 HO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진에 있는 대학을 비롯한 충남권 대학 학자금 대출금 상황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해결과 차량 소통 해결을 위해 설치한 회전교차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교차로의 폭이 좁다 보니 대형차들은 원활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버스 정류소까지 설치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기지시에서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전 교차로를 이용하면 통행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버스 왕래가 잦은 송화급 기지시리의 회전 교차로의 경우는 폭이 좁아 대형 버스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또 이곳에는 버스 정류소까지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당진시에는 작년에 준공한 운곡 교차로를 포함해 송화급 기지시리 회전 교차로 등 총 4개의 회전 교차로가 설치돼 있으며 작년도 운곡 교차로 개선 사업에 국비 1억 4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또 운전자들은 커브의 위험성과 행선지를 잘 알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시의회의 2014년 시정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시정질문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시장과의 일문일답이 아닌 시장과 각 실과장들이 의원들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민선 6기 첫 시정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서는 12명의 의원 중 이재광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며 이번 7대 의회부터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시장과의 일문일답이 변경돼 시장과 의원들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남지성 관광객 개발이 시작되어 해수욕장 현대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름다운 해변과 모래를 걷어내고 그 해변에 6단의 대리석돌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밀물과 썰물의 조력을 막고와 모래 유입을 막고 또한 썰물 시에는 미안류 현상이 발생하여 모래 유실이 5년간 약 1m 20 정도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연선읍성 보건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시기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당진시의 경우 취약계층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불시에 발생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제는 합격해서 몇몇 안 되는 문화재입니다. 그동안 연호제 정비 사업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매년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의 진도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합덕의 펄펄이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은 단체장이나 국과장 등을 본회의장에 출석시킨 가운데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흐린 날이나 야간에 버스를 이용할 때 이 안내 표지판을 식별하기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당진시가 이에 따라 2억 800만 원을 투입해 LED 안내 표지판으로 교체했습니다. 행선지를 알아보는데 겪어왔던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진시는 기존에 사용했던 아크릴판이 흐린 날이나 야간에 식별하기가 어려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진시는 관내에서 운행 중인 58대의 시내버스에 대해 기존의 안내 표지판을 LED 안내판으로 교체했습니다. 사업비 2억 800만 원을 투입해 야간 식별과 원거리 식별이 용이한 LED 안내 표지판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행선지 안내 표지판은 농어촌 버스 전면 상단과 뒷면, 옆면에 LED로 행선지 등 운행 정보를 표시해 어느 위치에서든 승객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버스 행선지 안내 표지판 교체를 통해 행선지를 알아보는 데 겪어왔던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승객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당진시의 청소년과 족구동호인들은 물론 타 지역 체육인들도 이용하고 있는 당진시의 족구장. 그런데 이 당진 족구장이 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평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 여가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당진 족구장이 관리 소홀로 방치돼 있습니다. 족구장 입구에서부터 족구장 외곽 펜스에는 정리가 되지 않은 잡초들이 무성할 뿐 아니라 주말에 족구장을 이용한 체육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족구장의 수돗물은 단수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족구 경기를 진행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진 족구장은 당진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개발을 위해 만든 문화시설로 많은 예산을 들여 유치했지만 시설물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당진시 문화관광과는 늘어나는 당진 시민들의 스포츠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지난 3년간 발생했던 총 45회의 지진 중 41건의 지진이 보령과 태안에서 발생했는데요. 충남 서해안 주변 초중고교가 지진으로부터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서해안 주변 지역 일부 초중고교가 지진으로부터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의 학교 내진 보강 사업 예산이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보령, 태안 등 서해안 주변 지역이 아닌 내륙 천안 아산 지역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학교 내진 보강 사업을 위해 32억 2,0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05년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 주기로 지침을 마련해 법 개정 이전에 지은 학교와 학생 수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올해 내진 보강 사업 대상 학교가 천안 4개 교와 아산 2개 교로 편중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홍 의원은 서해안 주변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때 천안 아산 지역에는 단 한 건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의 내진 보강 사업은 현실을 배제한 행정 편의주의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정부가 오는 15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인데요. 국세 인상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대규모 중세안을 잇따라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5,680억 원 규모의 국세 인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5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별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예고 기간은 내달 7일까지입니다. 입법 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지난 12일 발표된 바와 같이 주민세 인상과 자동차 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 및 축소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에서 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행부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태안군 황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비호와 HO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HO에 타고 있던 이모 씨가 흉부 골정상을 입고 HO 좌측이 부분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경 충남 태안군 황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비호와 HO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기 위해 항해 중이던 비호가 황도 북서방 0.5해리 해상에서 자망조업을 하고 있던 HO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HO의 좌측 중앙 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HO에 타고 있던 이모 씨가 흉부 골절상을 입고 HO 좌측이 부분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직후 이 씨는 비호를 타고 관월도항으로 입항해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한편 태안해경은 비호의 선장 상대 음주 측정 실시 결과 음주 사실은 없었으며 선장과 선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에 있는 대학을 비롯한 충남권 대학 학자금 대출금 상황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주는 제도인데요. 학생들의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한 이 제도는 오는 11월 7일까지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주는 충청남도 장학금 하반기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충남의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국가장학금 1, 2형을 지원받은 학생들 가운데 등록금 잔여분 납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득분이 0에서 8분위 이하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절차와 예산 범위에 따라 총 117명 이상의 장학생이 선발됩니다. 하반기 충청남도 장학금은 2014 2학기 대출 상황 잔액에 대해 지원되며 개인별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2014년 2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와 국가장학금 지원 내역 증빙자료, 학자금 대출 내역 증빙자료와 재학증명서 등이며 유형별로 해당되는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충남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대외 협력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이 볕을 차단하면서 가을 산책 즐기기에는 한결 더 좋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 역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 기온 15도까지 떨어지다가 최고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산, 천안, 세종 지역 최저 기온 16도, 최고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청양 최저 기온 14도까지 떨어지다가 최고 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금산 지역은 최저 기온 14도, 최고 기온은 2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아침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